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여당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27일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계속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쟁점이 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ISS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이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거부로 오늘 오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발표는 했지만 국정협의회는 개최가 안 됐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자, 먼저 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크게 네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상법에서는 이사가 이제 충실해야 되는 의무를 회사에만 부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회사와 주주에게까지, 그러니까 주주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사가 회사와 주주 간의 입장이 갈릴 때는 회사 쪽 손을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주들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입니다. 보통 감사위원 같은 경우 그 기업의 이사진들이 선출을 이제 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최소한 한 명은 주총에서 주주들이 선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들어갔고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집중투표제입니다. 집중투표제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보통 한 주당 한 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5주를 갖고 있으면 이 5표를 이사 선임 과정에서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세 명이 있는데 그러면 A한테 내가 한 표, A한테 5표, B한테도 5표, C한테 5표를 줄 수 있는 거지만 A한테만 5표를 다 주고 B, C한테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한 이사라든지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열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 보면은 전자투표가 이제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집에서 이제 소액주주도 투표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이 투표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 네 가지가 중점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핵심 사항을 짚어주셨는데요. 여당과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여당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권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비용 증가라든지 아니면 방법들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대주주들이 조금 자신들의 의사를 이사진들을 통해서 반영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위원이라든지 이사를 주주들이 선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두 명 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게 된다라면 경영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양극단의 지금 이제 논의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기존의 방식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구하는 측들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당이라든지 재계에서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되짚어 보면 지난해 정부가 부진한 증시를 부양을 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네. 언제부턴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한 발 물러선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작년 1월 달에 2024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한국거래소 민생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이제 민생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을 반영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최초로 하시면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가 2024년 8월 달에 전자주주총회라든지 물적 분할 시의 주주 보호라든지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에 대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당 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추진해왔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11월 달에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에서 좀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럼으로써 기업 경영이라든지 자본시장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금융위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 이게 조금 수면 밑으로 이제 가라앉았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야당 주도로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이 되면서 서로 간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니네가 지금 해왔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 기업 경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면서 지금 대치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특별히 바뀐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특별히 그건 아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여당에서 이 얘기가 사라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번 짚어주셨지만 상법 개정안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재계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는 재계 입장에서는 이사가 회사만 충실했으면 됐는데 이제 주주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주들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영권 방어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주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운영하다 보면 단기적인 성과에만 너무 치중할 수 있다. 보통 이제 기업이라는 게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성과가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빨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싶은 게 또 속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영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 의무가 또 강화가 된다라든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제 강화돼야 되는 이제 감사가 또 외부 선임이 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전반적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얘기할 수 있고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굳이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이 기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비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통 이제 상장하면 공시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차라리 주식을 이제 사들여서 비상장으로 갈 수 있고 뭐 해외로 이전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뭐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부분들이지만 비상장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들이 또 그런 이유로 기존에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용 증가라든지 상황에 대한 어떤 것들이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반면에 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 권한이 확대가 되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국내 주가 상승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당에서 추진했었던 부분들이 그 논리를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원인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거론됐던 것들이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네. 그다음에 주주권익 보호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기업들의 활동을 억제해 왔다. 그다음에 정치 경제 불확실성 요 네 가지 요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상법 개정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사회에 있어서의 주주 권익 보호.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에 들어간 거지만 물적 분할할 때 기존 주주들에 대한 어떤 보호 사항이라든지 전자투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때 당시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를 먼저 정부가 분석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들이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일부 들어갔고 일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러니까 서로 법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분할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들이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지금 여야가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상법이 개정이 되면 말씀해 주신 코리아 디스카운트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원인들이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결국 우리가 이제 결국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 아니겠습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좀 이렇게 답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현재 지금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말 나온 김에 자본시장법을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언뜻 듣기에는 뭐 비슷해 보이죠. 근데 상법은 목적이 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의 조직이라든지 운영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자본시장법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 금융투자법에 따라서 우리가 증권시장 운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법은 기업 위주고 자본시장법은 주식시장 위주다. 이렇게 그냥 쉽게 청취자들께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법의 대상은 모든 이제 기업들의 활동이 되는 거고 자본시장법의 대상은 주식이라든지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으로 이제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서로 이제 양 갈래로 이제 갈리는데요. 상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회에서의 충실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회사와 주주로 이제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행된 일부 개정안이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체거래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지만 이게 확대가 된 게 있거든요. 이제 3월 4일부터 됩니다. 요게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서 대체거래소가 됐고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자본시장법이 이제 개편이 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여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물적 분할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LG 화학 요때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갑자기 물적 분할함으로써 주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청구권을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약간의 내용들이 좀 바뀌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합병할 때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로 이제 합병가액을 계산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삼성물산 뭐 요 부분에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주식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 다양한 요소로 하자라고 하면서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상법 개정안 중에 핀셋으로 포인트로 개정하자 이런 내용으로 조금씩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갈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당과 재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장단점이 서로 있어 보이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점으로 보면 상법 개정안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바꾼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인 방안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도 둘 다 필요한 그 내용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안에서의 이제 그러니까 꼭 상법 개정안의 장단점, 자본시장법의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일부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두 개를 동시에 다 하자. 상법은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거, 개정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거고 자본시장법은 여당이 주장하는 건데 둘 다 개정을 하자. 둘 다 이번에 한꺼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제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편안은 야당도 특별히 반대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상법이 먼저 해야 한다. 먼저 급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법에 대해서는 여당이 좀 반대를 하지만 야당 주장은 과거에 여당이 먼저 이거를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어차피 다 필요하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같이 하자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상법이 기업 입장에서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담이 크지만 가장 이제 재계에서 지금 반대하는 게 딱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만 반대하면 뭐 할래라고 한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과 회사에서 주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주주소송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배임 횡령 물론 이제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고도의 또 우리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배임과 횡령에 대한 부분들을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어려운 현 경제 상황에서
투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기업들의 토로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이 상법 개정안, 물론 입법 예고가 과거에 있었긴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경영권 방어라든지 기업의 다양한 활동에 따른 비용 증가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도입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선진국들 일부 국가에서는 뭐 선진국이라고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일부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화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기업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것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아무래도 이제 그 오너 경영이 많지 않습니까? 오너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주주들은 좀 단기 이익이 좀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가지 오해가 외국인들은 장기 투자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외국인들 중에 장기 투자하는 비율보다 단기 투자하는 비율이 한 뭐 3대 7 정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다양한 거래 주체가 있기 때문에 뭐 펀드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서는 빨리 수익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주들 얘기 들어주고 외국인 투자자들 얘기 들어주다 보면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과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주장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소액 주주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버크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재계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힘이 있는 야당이 이것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는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닐 것으로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회의장이 서로 간의 의견이 너무 이제 의견이 너무 크니까 이걸 조정하라고 좀 시간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것들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3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이 상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바로 입법 예고가 돼서 3월 중이나 4월 중에 이게 시행될 거고 보통 원래 이제 2월 말에 이제 지금 이제 통과됐을 것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며칠 전만 해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장께서 뒤로 미룬 거기 때문에 2월 말에 통과됐으면 3월부터 바로 시행입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통과되면서 언제부터 시행한다라고 못을 박을 때 빠르면 3월 말 늦어서 4월 초부터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이 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국내 자본시장 개선을 위해서 여야가 어떻게 논의를 좀 이어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불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들 때문에 물론 이제 이익을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주주 권익 보호라는 측면이 부각된 거는 동학개미 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이제 대중화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재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주들의 권익이 그동안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쉬웠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주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재계도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선진국처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자본시장법도 빨리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이나 합병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들이 그동안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갑자기 물적 분할 공시가 나오면 내전사진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서 둘 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핫 이슈 오늘은 상법 개정안의 쟁점 짚어봤습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